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목요일 만나는 승부사들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와 만나서 식사를 하셨다고. 예. 예, 저는 뭐 폭탄주 먹고 한 대표는 콜라 2병 먹습니다. 두 병 제로 콜라. 예. 두 분이서만 드신 거예요? 3명 있어요. 세 명. 예. 한 분은 한 명 안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동갑 국회의원인가요? 예. 예,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제가 솔직히 한 대표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예. 외모 빼고 다 물어봤습니다. 아, 외모 빼고. 왜? 그래. 알겠어요. 그래. 아니, 그런 거는 안 묻고 저는 예. 뭐 다른 거는 이게 제가 당원 게시판부터 뭐 출마 여부, 어, 뭐 윤 대통령 갈등, 어, 이래서 이제 한번 다 궁금을 다 물어봤어요. 야, 인터뷰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 하듯이 다 물어보셨네. 뭐 저도 준 언론이니까 치료한 거죠. 패널도 준 언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 국민의힘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대표는 아니지만 준 언론이. 예. 그럼 그 한동훈 대표가 부산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예. 출마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자치단체장은 못 나가잖아요. 부산시 여러 여건상. 예. 따라서 이게 그 보궐선거를 나가야 되는데. 부산시 지역구. 예. 뭐 그냥 갑자기 뭐 평택이나 계양 이런 데는 또 안 되잖아요. 예. 나름대로 이게 부산은 내 본인이 검사 생활 부산에서 했었고. 두 번 했고 예. 또 옛날에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는 느낌을 받았죠. 그 부정도 긍정도 안 하셨다. 한동훈 뭐 대표가. 부정 안 하는 건 긍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한 해석 윤석 대변인. 뭐 부산인지 뭔지 그거는 그 뭐 서 변호사랑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에 예. 따라서 예. 느낌을 어떻게 받느냐의 강도가 달라지니까 예.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광역은 아니고 지방선거는 아니고 재보궐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지역구에 기회가 생기면 출마할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근데 지금 그걸 모르는데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이 나올지. 부산 북갑의 전재수 의원이 정말로 의원직을 빨리 내려놓고 부산시장 선거에 나간다는 그 시기조차 모르잖아요. 이게 4월 30일 전에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니까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지역에 대해서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어떤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뭐 로드맵 이런 걸 위해서는 단체장보다는 국회의원이 훨 낫죠. 네. 국회의원을 가야 되고 그래야 정치 일선에 계속 있을 수가 있죠. 단체장은 사실은 행정 경험을 쌓는 곳입니다.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공천을 누가 줄 거냐, 장동혁 대표가 줄 거냐 이 문제죠. 그러면 결국은 힘싸움 예. 줄 수밖에 없도록 세력과 목소리를 높이는 거를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 또 일부 친한계가 할 거냐, 관철시킬 거냐의 문제. 그 질문도 하셨을 거 날카롭게 서 변호사님이 아니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안 줄 것 같은데요라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의견을 다 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제 이쪽 지도부를 또 다 한동훈처럼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예. 장동익 대표도 이제 당무감사를 원칙대로 안 할 수가 없다. 예. 게시판. 예. 신동욱 최고는 방송에서도 이야기했고요. 예. 김민수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도 제가 초대하는데 4명이 그래요. 양양자 우재준 빼고는요. 전부 이게 당원 게시판 감사는 불가피하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과연 공천이 될지 안 될지 이걸 뚫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솔직히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물었더니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터 답은 없고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서 변호사님이 계속 다 만났다고 하니 얘기는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건 그냥 카드를 쥐고 있다는 건지. 아니요. 지금 착수 14일부터인가 우리 이호선 위원장이 예. 당무감사하면서 그 아마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윤리위원장 공석인데 예. 당무감사가 아마 14일부터 당원 게시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이 당무감사가 쉽게 말해서 검사 역할을 하는 거고 윤리가 판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당무감사에는 이미 장동혁 지도부가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다 쫙 했을 겁니다. 이미 결론도 거의 났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다만 이제 이번에 여상규 윤리위 위원장이 여상원. 근데 이분이 2달이나 남았잖아요, 임기가. 1월까지였어요. 예, 근데 이분 사퇴했잖아요. 사퇴 인터뷰 제가 좀 들어보니까 본인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도부가 쉽게 말해서 사퇴를 압박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들의 원하는 결과를 내려줄 이 윤리위원장을 모셔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이제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 당무감사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징계 수위가 출마에
출마를 도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벌어질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원장으로 못할 누가 거예요. 부르는데요? 새 윤리위원장 서정욱 변호사님은 옛날에 누가 당무감사위원장 할 때 제 이름 막 추천했는데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고요. 예. 근데 고성국 박사 막 거론하던데 예. 제가 유튜브 봤더니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예. 아마 새로운 인물이 올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뭐 아직은 내정된 게 아니니까 뭐 예. 훌륭한 분이 많아요. 훌륭하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특검 관련 재판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올 때 홍장원 전 차장이 본인은 더 해도 된다. 끝까지 합시다 했더니 연기해서 오늘 다시 만난 건데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김계리 변호사는 당시 제 보좌관의 진술까지 확보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보좌관의 글씨를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보좌관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보좌관이 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미 김계리 변호사는 다 알고 계세요. 김계리 변호사는 그거 기억 못하세요?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하셨죠?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건을 헌재의 증거로 제출하시면서 증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증언을 유도하신 건 아닙니까? 지금 질문이 막 겉도는 것 같고 증인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홍장원 전 차장의 오히려 또 김계리 변호사는 역질문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왜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인도 이해를 못하는 것에 내가 좀 끼어든 것이다라는 설명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재판에서 홍 전 차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화를 받다가 메모를 한 거는 급히 쓰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알아보지 못하게 설령 작성됐다 하더라도 예. 나는 알아볼 수 있고 그걸 다시 정서하는 과정이 몇 번 있었다.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 쪽에서는 이게 실제 나중에 제출된 메모와 동일하다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예. 김계리 변호사와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일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저 장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 말고도 더 있더라고요. 맞아요. 증인의 태도가 예. 안 좋다고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국 참 우리가 안 봤으면 하는 장면.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 1차장이 법정에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본 것 자체가 예. 참 부끄럽다. 그렇고 결론은 홍장원 증인이 하는 얘기의 신빙성을 조각시키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헌재에서 인정을 했기 예, 때문에. 예. 저는 그게 왜 쟁점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본인이 썼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뒤에 사실 기억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예. 본인이 들어서 쓴 거잖아요. 그럼 주변 정황 영인용 사령관의 통화 그리고 보좌관 그러면 그 정황으로 파악해서 이게 본인이 당시에 썼다는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고. 그렇죠. 그걸 판단하면 되지. 예. 본인이 썼다는 걸 가지고 왜 문제가 되는지 이분이 이걸 아예 조작했다? 네. 그러면 그 정황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신이 뭐 이거 그냥 뒤에 뭐 조작해서 쓴 거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 조작 여부를 가지고 전체적인 정황으로 판단을 해야지. 뭐 글을 다시 뭐 가필해서 써서 증거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사실 왜 쟁점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또 되더라고요. 예. 또 있어요. 뭐 이게 있어요?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메모가 4개인데 예. 처음에 지렁이처럼 본인이 쓴 게 있고요. 예. 그 같은 날 보좌관이 한번 쓰고요. 예. 그 다음 날 보좌관이 한 번 더 쓴 그게 3차고 근데 마지막 4차 메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글씨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보좌관이 썼다는 이름이 쭉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밑에 몇 문장이 축차 근거해서 방첩사에 구금한다. 이게 다른 표시인데 이걸 변희재 씨가 검증을 했더니 예. 박선원의 글씨로 놓은 거죠. 예. 따라서 이게 서로 지금 소송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홍장원 글씨가 외관을 봐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 박선원 의원이 가필했다면 예. 방첩사 구금에게 큰 문제 되잖아요. 예. 이게 지금 민사 형사가 재판 중에 있어요. 예.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도 지기현 판사가 말을 하잖아요. 나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홍장원이 보좌관한테 시켜서 보좌관이 썼다고 하면 그건 홍장원이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렁이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홍장원이 보좌관 불러서 물어봅시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이 진술이 없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말하잖아요. 왜 너희가 없냐? 김계리 변호사가 과거에 내 보좌관 진술서까지 받았다고 흔들고 그러지 않았냐? 앞에 아무 말도 못해요. 김계리 변호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사실 거의 지기현 판사도
아주 오랜만에 음. 좀 인식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가필에 대해서는 예.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가필한 거다. 보좌관이 쓴 거에 대해서 기억에 빠뜨림을 한다고 그 시체가 전혀 얘기했습니다. 다르니까 외관하고. 예. 자, 그 논쟁은 이제 없는 걸로. 자, 이런 가운데 싹 다 잡아들여라. 요 논쟁에 대해서도 오늘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차장의 말이 오고 갔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잡아들여라 한 지시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주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반국가단체라는 것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자 홍 전 차장이 거기까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인영이 제게 소위 체포조 명단을 불러주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냐? 라고 다시 되물었단 말이죠. 그게 핵심이죠.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죠. 네. 이거 명단 불러줄 수도 있고 네. 자 대공 수사하는 데 있어서 국정원이 권한을 한다고 보면 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뭐 사람이 떠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받아 적으세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이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를 하신 거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계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체포조 명단에 왜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있느냐 당시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한 거죠. 여당 대표를 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때 또 여인영 사령관이 조지호 청장에게 위치 파악을 요구를 했잖아요. 예. 다 이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또 여인영 사령관이 한동훈 당원 게시판을 검색을 했어요. 그럼 갑자기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이 본인이 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반국가단체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본인이 생각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 논란 같은 거를 검색했다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죠. 누군가 얘기해서 했다는 건데 예. 계엄한 뒤에 바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영이 전화 올 테니 협조하라. 그러면 대공수사권을 주겠다. 여인영이 전화해서 불러줄게요. 이분들 잡아들이세요. 그러면 이거는 그건 맞네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했으니까 반국가단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논리상으로는. 그럼 당원 게시판 문제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공수사의 대상이라고 봤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반국가단체 마치 이제 명분이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지만 예. 그냥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잡으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거 저는 위치 추적이라고 다 했거든요. 예. 위치 추적하고 체포하고는 좀 틀리다 봐요. 계엄이 되다 보면 예. 정보는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를 어디 들어 있다? 이재명이 지금 뭐 하고 있다. 한동훈 어떻게 움직임 보이고 있다. 이런 걸 이게 위에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세 명이 한조가 돼서 위치를 저는 파악한 거지. 예. 체포하려면요.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수감 시설부터 어떻게 한 자리에 다 가다 놨습니까? 예. 따라서는 전부 처음에 위치 추적 협조하라 그랬거든요. 예, 예. 이게 갑자기 체포로 둔갑이 되니 대통령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호하려고 위치 추적을 했다는 아니, 정보를 파악해서 우원식 의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예. 한동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 위치를 파악해봐야 위에 정보 보고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담당조가요. 예. 두세 명씩 있는 거예요. 두세 명씩. 어떻게 두세 명이 체포를 합니까? 근데 이거 제가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만 체포하려도 몇 병이 필요할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잡아들이는 거는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반국가 세력 잡아라는 뜻이고 근데 반국가 세력에 여인영 사령관이 대해서 메모가. 여인영 사령관이 보낸 분들이 앞서 이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이에요. 예, 그게 그래서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여인영 그건 이제 사령관이 했거든요. 경찰한테 조지호 경찰차장한테 여인영 사령관이 부탁한 위치 추적이 그런 거고 국정원이 체포 기능이 없으니 예. 국정원도 위치하다가 안 되니 경찰에 또 한 거죠. 국정원이 체포 기능이 없잖아요. 예. 아니 뭐 지금 체포할 건데 말씀하신 체포하려고 했는데 체포한다 기능이 체포 없어요. 나왔네. 기능이 없는데 그걸 할 리가 없잖아요. 이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역시 네. 예. 이게 홍장원 전 차장은 재판장에게 여인영 전 사령관이 체포조 명단을 불러줬다라고 이렇게 또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긴 하죠. 자, 이런 가운데 한덕선 총리 재판에서 때 아닌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동이 있었냐면 감치 소동이 있었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사들이 재판장에서 소란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허락받지 않았는데 들어와가지고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 당신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구니까 나가세요. 불인정합니다 했더니 못 나가요. 하다가 막 소동 있다가 감차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그 장면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진관 판사만 화면이 나오지만 소리는 뒤에서 들리죠? 들리고 예. 계속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증인 따라왔다. 그 동행한다니까 그거 안 된다. 방청권 얻었냐 이러면서 나가라 했더니 한 말씀만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말을 하면 안 된다. 자꾸 어기면은 퇴정시키고 감치하겠다 이러니까 왜 그럽니까? 하면서 항의하다 결국 감치가 이제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 과정을 좀 볼 때 그 변호인 이제 누군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예. 김용 장관 할 때도 나오고 이하상 변호사인데 그 이분이 굉장히 그 이 윤석열, 김용현 이분들하고 이제 생각이 거의 일치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호인 정치적으로도. 입장에서 예, 단순 변호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신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니까 정광훈 씨 당에서 대선 경선 출마도 했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예.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생각하면 재판장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예. 의뢰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했고 결국 감치까지 갔다가 뭐 신원 확인이 안 돼서 결국 풀렸잖아요. 예. 뭐 그렇게 된 거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런데요, 방청권이 없으면 처음부터 출입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출입을 시킨 게 잘못이에요. 방청객 그 경위가 그건 잘못한 거예요. 이건 자, 그리고요, 그 제가 보기에 시간을 재봤어요. 시간을 그럼 그 정도 변호사가 말하면 좀 들어주고 이게 신뢰 동석이니 법에 의해서 피해자만 되니까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나갔을 거예요. 예. 근데 조금 몇십 초 말하는데 계속 경고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감치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감치 재판을 하는데 예. 인적 사항을 모르는데 묵비권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뭐 키가 작은 안경 쓴 사람 이걸 감치해라니까 교도소에서 못하겠다. 특정 키가 작은 안경 쓴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는데 예. 제 말은 이게 조금 판사가요. 그래도 이게 일반인도 아니고 변호사고 난동도 아니고 공손하게 한마디 하면 법리 다툼이 있는데 예. 좀 설명해서 나가랬으면 될 텐데 바로 그냥 감치하는 것은 처음부터 감정이 많이 실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재명인의 말에 가봤더니 지기현 판사는 욕 엄청 하고요. 예. 이정관 판사는 대법원 작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언론마다 지기현 판사하고 대립해서 의도한 행동이 아니라 그 변호사들이 이상하게 행동해서 이진관 판사가 아주 오랫동안 판사를 항의한 것도 하기 아니고 위해서 잠깐 했지.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독특한 자체는 거예요. 이진관 판사가 뭔가 의도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신 아 근데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강성필 변호사니까 하면 안 되죠. 뻔히 법 아는 사람이 더 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한 마디 하라고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진관 판사가 제대로 된 어떤 적법 절차에 따라서 감치하는 건데 저는 아니 윤석열 내란 때문에 체포족부심, 구속 취소, 감치. 전 감치 뜻만 들었을 때는 이거 가둔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찾아보니 진짜 가두는 거더라고요. 오직 했으면 판사가 15일. 감치까지 그것도 15일이나 했겠습니까? 원래 감치가 20일 이내거든요. 어. 근데 옛날에 제가 제일 긴 걸 제가 일주일은 봤는데 15일은 전무후무한 아니 말 한마디 했다고 변호사를 15일 동안 가둬놨습니까? 이게 과잉이에요. 변호사가 중요한 게 이분이 이제 재판에 김용현 증인의 뭐 동석자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좀 안 그러니까 들어가 그냥 직업이 변호사일 뿐이지 동네 김 씨예요. 동네 김 씨가 내란 재판에 들어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손들고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몇 번의 경고를 줍니다. 그냥 나가시라고 이러면 감시한다고. 저도 쭉 봤는데 몇 번 불인정합니다. 경고를 해요. 그런데도 계속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란 재판에 동네 김씨 씨가 와서 손들고 얘기했더니 그걸 다 받아줘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판사한테 그래서- 욕한 사람도요 3일 감치하고 내가 이런 몇 번 봤거든요. 아. 15일 감치는 처음 본다고. 근데 그거를 만약 그게 방치하면 구속이죠. 예를 들어서 친윤, 윤호개인 세력들이 그냥 재판 아무 데나 들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성필 대리님 말씀처럼 한 말씀 절대 안 하죠. 한 5분 떠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재판의 권위가 안 서죠. 이분이 또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진관이 하면서 막 또 험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감정이 많이 쌓이죠. 아니 그러면 그 변호사가 또 판사에 대해서 그렇게 또 유튜브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위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방청권이 경위가 없으면 잘못했다. 그렇죠. 왜 방청객 들어오게 하는지 경위를 감치해야겠네요. 경위. 그거 다 봤거든요. 우리 다 검사하고 변호사라도 그분이 김용현의 변호인인데 정인이잖아요. 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았어야죠. 저는 뭐 다른 건 좋은데요. 예. 서 변호사께서 정말 윤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변호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셔야 됩니다. 이게 윤 대통령한테 의뢰인이 윤 대통령한테 도움이 됩니까? 20초 드리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아, 뭐 20초 이거는 동안 윤 침묵이 있어요. 대통령하고는 무관하고 김용현 장관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윤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건이에요. 맞잖아요. 이겨낼 수가 김용현 장관이 기회를 드렸는데 자 오늘 승부사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정혁 변호사님 그리고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